머리도 멍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몸도 천근만근 무겁죠. 정년퇴직하면, 은퇴하면, 퇴사하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먼저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 피로가 쌓여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지 6개월 이상이 되셔야 돼요. 아까 우리 PD님께서 한 5개월 정도 왔다고 하셨는데 아직 진단 기준에는 1개월이 남긴 했습니다. 이게 뭐 반드시 뭐 5개월이니까 너는 별로 피로가 없어 이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할 때는 그래도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을 어느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일상생활에 업무 효율이나 학습 효율에 상시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업무를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감, 무기력감, 권태감, 그리고 뭐 자아 효능감 너무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정신적인 증상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근데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진짜로 병이 된다, 우리가 관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쉬면 나아야 되는데 충분히 쉬더라도,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피로를 유발했던 그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내 몸이 힘든 게,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보통 환자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시냐면, 원장님 요즘에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닌데 왜 이명이 생기죠? 나 요즘 그렇게까지 피로하거나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왜 갑자기 청각과민증이라고 해서, 청각과민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뭔가를 돌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냉장고가 있거나 뭐 이러면, 냉장고가 움직이는 그 소리 사실 우리 평소에는 신경 별로 안 쓰이는데 이게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어떤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긁혀도 쇠가 긁히는 것처럼 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이 그 일이 없어지고 나서도 남아서 만성 피로 상태로 나한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귀건강, 그 중에서도 이명과 청각과민증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하면 만성피로 때문에 이명과 또 청각과민증 오신 분들 어떤 케이스 있나 생각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한 환자가 있어요. 도시락 아줌마라고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그분은 코로나 때 갑자기 배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너무나 폭발적인 배달 수요 때문에 그것을 대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만성피로가 쌓이셨던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이 거의 1년 반, 2년 정도 됐으니까 이거 되게 많이 오래 쌓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청각과민증이 와서 더 이상 그 냉장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내가 이 가게를 접어야 되나, 나 이걸로 우리 가족 생계는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 받으시고, 이제 청각과민증이 이제 나아서 이제 지금은 또 여전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느 정도 업무량을 조절해서 하시겠죠. 근데 그만큼 만성피로라는 이런 상태가 충분히 귀를 악화시킬 수 있고, 또 그때 당장 나타나진 않더라도 마치 잠재되어 있다가 잠복되었다가 나타나듯이 이렇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피로를 푸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질에 따라서 기를 움직여줘야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기를 모아줘야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로를 푸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정신적인 피로가 이제 크게 있고 육체적인 피로가 있는데, 정신적인 피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에 몰입해서 푸는 것이 가장 빠른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이고, 육체적인 피로는 가장 첫 번째는 수면을 먼저 확보해 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이런 몸의 긴장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긴장을 완화해 주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성 피로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임상적으로 평가되거나 이제 꼭 평가되진 않아도 돼요. 나의 주관적인 이 느낌이 쉬지 않아도 피로가 지속되는 그 느낌이 6개월 이상 가는 경우. 두 번째는 이것이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락 아주머니처럼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것이 내 몸에 쌓여 있는 거지 지금 힘든 거는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식으로 호전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내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만성 피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 그리고 원래 나는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막 사람의 수다 떨면 해결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제 피로가 누적된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만성 피로의 증상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깜빡깜빡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력, 집중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목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 뒤 뻐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에 림프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압통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거, 여기저기 신경도 막 욱신욱신 거린다거나 뻐근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원래는 없던 새로운 두통들 나타나요. 예전에는 난 이런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얼굴에 통증이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얼굴 통증 나타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거나 상쾌한 느낌 없이 원장이 하나도 안 잔 것 같아요. 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보통 웬만큼 기력이 있으면 좀 운동하고 나면 가뿐하고 개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운동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노동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피로가 아니라 질병으로서의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만성 피로까지 가기 전에 집에서 혹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거 진짜 잘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피로가 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스마트폰 30분 이하로 보는 거예요. 30분 이하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뇌를 엄청나게 휴식시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뇌가 과민한 질병들, 특히 이명난청 환자분들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기기의 발달이나 콘텐츠의 발달로 이어폰도 많이 쓰고 스마트폰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뇌를 엄청나게 소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라거나 아니면 내가 뇌가 과민하고 만성 피로 때문에 이명난청까지 아니면 난치성 질환까지 오신 분들은 이것만 줄여도 뇌의 사용량이 훨씬 더 남기 때문에, 피로의 사용량이 훨씬 더 남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임 중에서도요, 피로를 풀 수 있는 거는 척추를 움직이는 것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척추가 중력의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아예 접었다가 아예 피는 운동들, 제일 대표적으로는 절 운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예 척추가 구부러졌다가 막 이렇게 펴졌다가 하는 그런 모든 운동들이 상당히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척추 사이사이로부터 각 장기를 영향하는 신경과 혈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뭉쳐 있거나 긴장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절 운동을 하는 거, 척추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특히 피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찜짬 나시거나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실 때는 맨발 걷기 하라고 제가 추천드려요. 맨발 걷기를 왜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발에는 인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혈자리가 되게 촘촘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혈자리들을 우리가 실제로 자극을 할 수도 있고, 그 자극을 함과 동시에 심장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말초 부위이기 때문에 말초의 혈액순환이 되면서 맨발 걷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맨발 걷기 30분이라도 하고 나면 그날은 꿀잠 보장이다. 잠을 되게 깊게 주무시게 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이 깊으면 어때요? 우리 몸의 모든 피로 회복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도 되게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내 몸에 쌓여서 후차적으로 2차적, 3차적으로 나오는 질병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 그 질병을 다룰 때에는 그 원인이 만성 피로에 있기 때문에 그 만성 피로를 해결해 줘야만 그 질환이 낫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과 청각 과민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한 10년 된 이명 고쳐드린 사례 중에서 그분은 딱 정확하게 교대 근무자로 만성 피로가 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해결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뭐 대단한 그런 치료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전에 쌓여있던 만성 피로를 푸는 방법, 그거 하나 썼었거든요. 그 3개월 동안. 저는 한의사니까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피로를 푸는 처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로를 푸는 처방들 알려드리고, 또 피로를 푸는 이런 생활 습관들 알려드리고 해서 우리가 환자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시고, 저도 피로를 푸는 방법을 좀 더 집중해서 그걸 좀 원인으로 보고 치료할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10년 된 이명도 깨끗하게 완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만성 피로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질환이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인 만성 피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만성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되는 이유와 만성 피로가 누적되면 생길 수 있는 질병과 또 만성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미니 보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팁들 꼭 잘 실천하셔서 만성 피로 때문에 질환 잊지 않도록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 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